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저희가 농막을 설치하는데 정말로 힘들었던 부분은 농막을 어떻게 놓아야 할지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이러한 정보를 얻고 있으신가요? 주택의 경우는 건축회사에 방문하면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농막회사를 가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화조를 묻을 수 있는지, 상수도 연결은 가능한지, 아니면 지하수를 파야 하는지, 전기 연결이 가능한지 이런 거를 잘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로 답답하기 그지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했던 내용을 구분해서 보내드리려 하는데요. 전체 영상을 보시고자 한다면 위에 나오는 영상 참고하시면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영상 참고 바랍니다. 참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태양광 조명입니다. 이게 시골주택이나 농막 또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면 아주 편리한데요. 별도 전기시설 없이 햇빛이 비추는 곳에 설치하면 낮에는 충전되고 밤에 자동으로 켜지는 방식인데요. 빛도 밝고 CCTV 형태로 생기기도 해서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물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전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은 지하수, 그 다음은 정화조 이런 순으로 저희는 중요도를 매겼는데요. 농막에 물이 없다면 정말로 불편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물이 있어야지 농사가 가능하죠. 따라서 주변에 상수도가 있다면 베스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을 근처에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다면 지하수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 및 그 경험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업체를 우선 찾아봐야 하는데요. 이러한 지하수 개발은 그 지역 업체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지하수 개발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믿을만한 업체를 수배하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토지 주변 동네 분들에게 추천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희는 검색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사업장을 갖고 있는 지하수 개발업과 한일 펌프 대리점을 병행하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또 지하수 개발 역시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하에 지하수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그 지역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그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수의 경우 100% 개발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주변에 지하수 개발 현황을 근거로 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땅 아래 지하수가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불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좀 답답했는데 지하수 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보니 나중에는 왜 처음에 그렇게 말씀했는지 이해하겠더라고요. 따라서 지하수 업체는 지하수 개발이 안 될 경우 여러 번 반복 작업을 해서 찾아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저렴하기보다는 신뢰가 갈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업체를 만나서 그 지역의 특성을 이야기했고요. 지번을 알려주면 대략적으로 소공, 중공, 대공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희는 다행히 소공으로 가능할 수 있겠으나 깊이가 깊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중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비용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최초 저희의 견적은 250만원 플러스 알파이었습니다. 모든 인허가 포함된 견적이었고요. 펌프가 혹시나 수중 펌프일 경우 30만원이 추가될 수 있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펌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상 펌프가 가장 저렴하며 10m 이내의 지하수를 퍼올리는 데 가능합니다. 그리고 깊은 우물용은 제트 펌프를 사용해야 하고 더 깊은 곳은 수중 펌프를 사용해야 한답니다. 지하수의 깊이에 따라서 펌프의 능력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견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또한 펌프의 용량도 차이가 있지만 굴착 지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공, 중공, 대공인데요. 소공은 소형 관정으로 통상 농업 용수로 많이 사용됩니다. 농사를 지을 땅에 가보면 소형 관정 하나씩은 대부분 개발되어 있는데 이를 소공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비용은 대략 200만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다만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 지역은 건수라서 가뭄이 들거나 빗물이 충분히 유입되지 않는 경우 쉽게 말라버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개발했을 때는 원하는 물량을 얻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량이 부족할 수 있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관정이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복불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공은 대공과의 차이가 좀 애매한데요. 어떤 업체는 100에서 150mm 굴착지름도 대공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굳이 구분한다면 굴착지름과 굴착 깊이 외에 안반을 뚫고 파고 들어가느냐 아니냐 차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안반을 뚫고 몇십 미터를 내려가면 안반층에 의한 깨끗한 지하수가 고여 있는데 음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하수입니다. 다만 안반을 뚫기 위해서는 장비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공과 대공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준공과 대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답니다. 비용은 400에서 800만 원 정도 하지만 준공부터는 업체와 지역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공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반이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아마도 시공 비용이 700에서 1000만 원대로 우리 농막과는 아주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농막에 물론 대공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이 돼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소공 개발이 가능하였고 물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현재까지도 잘 나오는데요. 그 과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지하수 굴착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가 별도로 있었고요. 저희가 처음 컨택한 지하수 개발 업체는 펌프와 그 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설치해주는 업체였습니다. 이렇게 차량으로 지하수 굴착하는 기계를 가져오셨습니다. 혼자서 오셨고요. 처음 만난 한일 지하수 사장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맥을 잡는다고 이렇게 저희 토지를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농담으로 신기가 있어야 수맥을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이상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잡은 위치가 우리 잘 나오긴 했으니 다행입니다. 수맥 탐지봉을 들고 한 10분 정도 돌아다니셨는데요. 그리고 토지의 구석만 물량이 많다고 하시면서 장비를 그쪽으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장비를 안착시키고 한 반나절 정도 굴착을 하면 물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저희는 다행히 소공으로 가능했으며 물량도 넉넉해서 큰 문제가 없이 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경우 외부로부터 오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관정 위를 차폐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 쪽은 콘크리트를 덮어 씌워주셔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하수 개발은 하루 만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는 지하수 펌프 가동을 하기 위한 전기 연결이 늦어져서 지하수 수질 검사, 시료 채취 등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은 전기 설치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맞춰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수와 관련해서는 저희 경험담을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지역 지하수 개발 업체와 잘 상담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농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고민되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꼭 생각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저희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주말집 주인장 레벨에서는 농막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니 보다 상세한 궁금점이 있다면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